모닝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국가재정법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보는 조문은 양이 좀 짧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해서요. 오늘 하는 건 양을 좀 적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기는 했는데 막상 조문을 뜯어보니까 되게 기출 비중이 높은 재정 건전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일반행정직 기출문제들을 보면은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의 제한 사유라든지 뭐 뒤에서 보시면 국가 채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게 결국 국가재정법 제5장에 바로 재정 건전화 영역의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어줘서 빚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재정의 건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정의 건전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재정법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해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86조입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해야 한다. 요거는 9급에서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7급에서는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 들어갈 만한 그러한 법령을 제정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88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국세 감면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 조세에 지출해 주는 거죠. 이걸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게 기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해당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총액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여기서 국세 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국세 감면율, 진짜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국세 감면율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그 해에 걷어야 하는 국세 전체 총액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감면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국세 총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세 수입으로 거둔 돈 더하기 감면해 줄 돈까지 다 합쳐야 본래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전체 국세의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국세의 총액 대비 감면액이 얼마인지 여러분 이 복잡한 내용 법령에서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은 내용이 실제 7급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국세 감면 제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 내내 군무원 진행했었잖아요. 거기에 발생할 경우 해서 오답 만들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규모 자연재해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을 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포함한 표현입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 조문은 제가 정말 꼭꼭꼭 외워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 아시겠지만 사전의결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세계잉여금 나와 있죠. 세계잉여금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아시겠지만 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돈이 좀 남은 거죠.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된 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액을 이용해서 국채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제가 세계잉여금을 두 가지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돈이 남은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초과 수입. 조세가 초과해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국채 상환 이렇게 먼저 쓰고요.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산을 했더니 세입세출 결산을 했더니 거기에서 또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했죠.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었어요. 요거는 순서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써줘야 되느냐?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정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항목에 해당하는 게 제일 먼저 1번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결산상 잉여금은. 두 번째, 그 다음 세 개의 잉여금이 또 남았다. 그러면 공적자금 상환기관의 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세 개의 잉여금이 또 남았다. 그러면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고요.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잉여금이 나오면 이걸 대부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법과 국가지정법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해 놓아서 세 개의 잉여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게다가 세계 잉여금을 쓸 수 있는 방법, 쓰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6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세계 잉여금을 사용 또는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세입 세출 예산과 관계없이 하되, 그러니까 예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90조에서 꽤 상세하게 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사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절차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요. 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91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국가 채무. 국가 채무에 대한 내용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기재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그 다음 그러면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의 금전 채무라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의 채무, 금전 채무가 가지고 있는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했던 채권,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차입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국고채무 부담행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는 채무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국가 채무고요. 자,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들어가 있죠.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아시겠지만 국채의 한 유형입니다. 국채의 종류 중에 재정증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채에는 일단 국공채가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재정증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외평채가 있고요. 국민주택기금채권이 있죠. 요거 중에 요 재정증권에 대한 거는요. 지금 현재 국가 채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채무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국채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국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고채. 자,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고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은 국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채무, 정부가 빚보증서 줄 수 있다고 했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국가의 보증채무는 국가 채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가 채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보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그래서 97조의 재정사업 집행에,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일단 각 중앙관서회장과 기금관리 주체들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 장관은 재정 업무에 대한 정보화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의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만약에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됐을 때 그 시정 요구를 한 사람들에게 바로 요구를 줍니다.
예산 성과. 이 제도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국가지정법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좀 상세하게 법령들을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지방직 대비 마무리 수업 진행할 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국가채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합니다.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일단 원칙은 포함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모든 기금이 제외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 다 포함, 그다음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포함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 외화 표시 외국한 형평기금 채권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채,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 외평채, 사실 여기에 재정증권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포함은 되지만 얘가 국가 채무로 관리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재정증권은 국채의 종류에는 포함. 하지만 너무 단기적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 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라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런 채무의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라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일부러 재정의 건전성 관련된 파트는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워낙 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지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쭉 찾아보면서 이전의 기출 문제들과 비교해 보시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도 오늘 마무리예요. 내일부터는 우리 2024년 국회특 8급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